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일입니다. 하반기 경쟁 입찰 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많이 다르죠. 다른 내용들이 있고, 태양광 산업 안에서 조금, 비난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요건 링크를 밑에다 남겨드릴 겁니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입찰 추진 배경이나 입찰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아, 안타깝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죠. 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지금 당장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식 정책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요번에 달라지는 것들보다는 이제 입찰, 장기거래 계약 시작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탄소인증제는 바뀌지 않네요. 자, 탄소인증제가 바뀌지 않으면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일매가 허가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뭐 개통이 열려야지 하겠지만 개통이 열리면 공사를 바로 하려고 이것저것 계획을 잡고 있는데 탄소인증제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내가 2등급을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계산을 해봤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모두가 동일한 조건이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저의 경우에 내 시공비와 내 현장의 여건에 맞게 그러면 내가 수익률을 동일하게 놓고 봤을 때 얼마를 써야 탄소 2등급 제품을 쓸 수 있냐를 고민을 해본 거죠. 정책적으로 태양광 산업을 육성을 한다는 정책 자체가 국내 산업만 보호무역을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라. 그런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 13년, 14년 그때쯤에 제가 일본 쪽에 영업을 다녔는데 일본 시장이 어땠냐 하면 한국 모듈은 1,000원, 중국 모듈은 800원, 일본 모듈은 1,200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가면서 야 이러면 이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나? 글로벌 시장에서 얘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역을 쓰면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국내에서밖에 경쟁력이 없는데 해외에 나가면 경쟁력을 잃어버리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내에서 돈 벌어가지고 해외에 가서 더 싸게 팔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면 탄소 인증 제품을 이렇게 육성을 하면 안 되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저는 한 14원 정도, 130원일 때 144원, 140원일 때 154원, 150원일 때 164원 정도, 14원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2등급 제품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등급 제품을 사용해야죠. 중국산 이 태양광 산업을 얘기를 할 때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죠. 중국산을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국내 제품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태양광 산업은 밸류 체인이 계속 바뀝니다. 2, 3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점점 더 빨라져서. 그래서 250와트 제품들을 사용하던 데가 갑자기 400와트 제품들이 나오면 250와트 제품을 생산하던 라인을 버리고 400와트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400와트를 사용을 하다가 600와트급이 나오면 400와트 생산 라인을 버리거나 개편을 해서 600와트급을 생산 시설을 가지고 가야 경쟁력을 갖는 겁니다. 600와트급을 가지고 갔는데 700와트, 720와트가 나오면 600와트를 빨리 버리고 밸류 체인이 720와트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 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로도 나오더라고요. 다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자체 허가도 안 나죠. 개통도 없죠. 개통관리 변전소 지정하면서 아예 인허가가 안 나고 지금 사업자들 문의하러 들어가면 3년 안에는 안 될 거예요. 2032년까지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태양광 산업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해야 하는 건 맞죠. 그렇다고 어거지로 육성 정책을 쓴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소 검증 제품은 인센티브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상한가가 15만 3,494원, 15만 3천 원일 때 무등급 제품이 14만 원 미만에서 입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입찰이 지난번처럼 계속 미달이 되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14만 원 이상에서 선정이 되고 국산 2등급 제품이 15만 3천 원에 계약이 된다면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그 무등급 제품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수익성이 더 높으니까. 그깟 수익성 때문에 중국산을 사용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깟 중국산 제품들이 기술력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산업을 육성하고 수요를 창출을 해서 기술력을 빨리 키워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죠. 탄소 인증 제품 인센티브 도입은 정말 언박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다고 국내 산업이 일어나냐? 산업이 성장을 하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냐? 비교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국산 제품들을 사용한 것들의 입찰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까? 지금 모듈 가격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산 2등급 제품 기준으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라고 물건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국산 제품들 기술이 되게 많이 올라왔고 생산 라인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발전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국산 탄소인증 고인증 제품은 발전량이 많고 중국산 제품은 발전량이 낮다. 그러면 인정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700W 제품에 발전량이 10% 20%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산 제품들을 우대해주면서 금액들을 높여주려면 그만큼의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산 제품 얼마씩 들어옵니까? 거의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2등급 제품이랑 한 2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2배 가까이. 그러면 국산 2등급 제품을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국내 회사들이 제조기업들이 살아날 것이냐?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있고 인허가가 나와 있는 것들이 얼마 안 되고 새로 진입하려는 것들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수익성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국산 제품들을 이렇게 우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입찰 내역 카페에 올려놨고요. 그거 자료 같이 남겨드릴 겁니다. 그럼 카페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찰 들어가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정책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 24년 하반기에 정책 위반 내용을 다시 개정법을 추진해서 발의한다라고 하는데 계산 잘 해보셔야 됩니다. 계산 잘 안 하면 또 중국산 제품들만 논하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제가 인버터 얘기 요즘에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인버터가 고장이 났어요. 저희 현장, 저희가 운영하는 현장이고요. 200kW 인버터인데 인버터가 고장이 나서 AS 신청을 했더니 출장비를 먼저 입금하지 않으면 AS를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출장비 얼마냐? 33만 원이랍니다. 33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20일 만에 현장에 와서 저희는 이 제품이 단종됐기 때문에 더 이상 AS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국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국산 시장을 육성할 수 있습니까? 국산 제품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AS가 조금 더 빠를 것 같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AS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20일 만에 와서 15년 됐어요, 딱. 2009년에 준공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인버터를 수리하지 않겠답니다. 지금 태양광 수명이 20년, 30년 얘기를 하죠. 태양광 모듈의 수명일 겁니다. 인버터의 수명은 또 다르죠. 그런데 인버터에 들어가는 것들 어떻게 수리를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그렇다면 국산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중국산 저가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그것도 스트링 인버터, 낮은 용량의 인버터들을 사용을 해서 고장이 나면 그냥 그때그때 교체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100kW 인버터 한 대를 지금 시중에서 사면 600만 원대면 살 수 있습니다. 600만 원 정도. 제가 가격을 되게 러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100kW짜리 인버터를 교체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1,5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1,000만 원 이상. 제품은 600만 원인데 갖다가 달 수가 없어요. 사용자검사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사용자검사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면 다시 그려야죠. 공사계획 신고 다시 해야 되니까. 감리 배치해야죠. 공사계획 신고 합니까? 해야 되면 필요한 지자체에 따라서 해야죠. 그리고 사용자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600만 원짜리 제품을 가는데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200kg짜리는 어떻습니까? 더 하겠죠.
그러니 제품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국산 제품들은 국내의 기술력이냐? 국내의 기술력이 엄청 좋아서 중국산보다 발전량을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해내냐? 인버터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변환 효율 98%, 우리 거는 조금 더 좋아요. 아니잖아요. 발전량이 더 많아야 돈이 많아지는 건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국산 제품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국내 인버터 회사 좋은 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잘 나가는데 추천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16년째, 17년, 2006년에 시작했으니까요. 18년, 19년 가까이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국산 제품들 어디가 좋아요? 그럼 말을 못합니다. 여기는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나빠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PCB 열어봤더니 다 나갔어요. 뭐 먼지도 많이 쌓였고, 자, PCB 청소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이오드나 휴즈가 나간 것들이 아니면 조금 중간중간 청소를 해주면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보니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인버터의 뭐 핵심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IGBT라는 건데요. 요게 나가면 6개가 다 나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0kW짜리 인버터니까.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요거 하나 가는데 구입하는데 국내에서 요거를 하나 구입하는데 5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교체를 하는데 300만 원이래요. 그러면 6개가 들어가니까 구입비가 300이고 교체하는 게 300이고 600이에요. 아, 이 제품을 왜 그렇게 비싸지?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제가 중국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제품이 10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똑같은 제품입니다. 내용 확인해가지고 주문을 한 거고요. 요게 개당 한 12만 원 정도, 그리고 세금 납부했으니까 세금 한 7만 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6개 합쳐서요. 그럼 한 13만 원 돈 조금 넘게 치인 거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걸 50만 원에 팔아요. 그리고 교체하는데 5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컨트롤러까지 같이 교체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국내에서 가지는 경쟁력이 뭐냐는 거죠. 중국산 사다가 우리가 판매하는 게 우리의 경쟁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들을 써야 한다, 키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인터넷 쇼핑몰이 성행을 하면서 국내의 재판매 회사들, 소매 회사들이 많이 죽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그냥 사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파는데 가격을 몇 배씩 튀기는 거죠. 이걸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육성을 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되게 안타까움이 많죠. 너무나 많죠. 그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 그럼 제도 개선을 할 때 제조회사에 야, AS를 20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라. 돈이 들더라도 물론 AS 비용 비싸요. 그런데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줄 수 있다고요. 지금 저희가 스트링 인버터 같은 경우는 아니 국내에 인버터 제조 회사들이 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KS 인증을 받습니다. 요즘엔 KS 인증받은 제품들도 교체를 하는데 왜 사용자 검사를 받아야 하냐?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에어컨, 인버터 에어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 전력 소모가 되게 큽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전력 변환 장치가 들어있는 고위험 전자제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다 받아야죠. 그렇게 안 받지 않습니까? 근데 공사 우리가 아무나 해요? 전기 공사업체 면허 있는 업체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갖다가 떼어가지고 고쳐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인증받은 제품들을 갖다가 사용할 때는 사용자 검사를 안 받아야죠. 그런데 사용자 검사를 받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전기안전공사가 그렇게 올바른 일을 하는 됩니까? 전기안전공사가 없으면 안 됩니까?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안 될까요? 자, 제가 태양광 발전소를 15년 이상 운전을 했습니다. 직접 15년 운전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소에 안전관리자가 들어와서 저에게 단 한 번도 먼저 이거 스트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전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무엇을 고쳐야 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봤더니 이쪽에 고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열폭주가 일어날 수 있고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발전소에 스트링이 나가 있고 모듈이 깨져 있고 어, 인버터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도 전기 안전관리자가 가서 그거를 찾아서 고쳐주거나 화재를 대비하거나 예방하거나 이런 경우를 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소는 그냥 아무나 전기 안전관리자를 갖다 선임해 놓는 건 전기 자격증 있는 사람들 용돈 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태양광을 점검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태양광을 조치할 수 있고 발전량을 극대화할 수 있고 어차피 깔아놓은 설비들인데 발전량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하죠. 전기안전관리자 그냥 선임하세요. 왜요? 아니 선임하세요. 전기설비니까요. 그 사람이 와서 뭐를 합니까? 안전관리자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저희는 DC는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임을 하고 돈을 줘야 돼요.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죠. 왜 그 짓을 해야 됩니까? 그럼 태양광 전문 기업들을 육성을 해서 산업을 육성시키고 기술력을 키우든지요. 스트링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고 전압 강화는 없는지 전기 설비는 제대로 됐는지 거기에 따른 화재 위험은 없는지 아니면 먼지가 꼈으면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는지 정기적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O&M 하지 않습니까? O&M도 그냥 쓸데없이 돈 주지 말고 제대로 O&M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제도 개선이 안 돼요. 태양광이 국내에 들어온 지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도 개선을 할 생각이 없죠. 그냥 그대로 가. 귀찮으니까. 이게 되게 잘못된 제도인데 고쳐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럼 안전관리자들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그런 분들이 뭐 있긴 있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불합리한 것들은 조금 고쳐가면서 산업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내 산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있냐? 없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냐? 없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이 있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내 산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업계 관계자들을 얘기를 하면 버티자, 존버라고 버티면 이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안 그래요. 더 이상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이러다가 산업이 갑자기 육성이 성장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놓는다고 계속 눌리키는 게 아니니까요. 사이사이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팍 꺾였다고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성장을 하면 굳세게 남아서 이 시장을 지켜낸 정직한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개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뜯어먹기 바빠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봐, 태양광 안 되잖아.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타까움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입찰 나오면서도 저도 기대를 좀 했는데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뭐 물론 세부 계획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국내 탄소 인증제가 국내 모듈을 육성하기 위한 거냐? 안타깝습니다. 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도 개선은 되지 않고 국내 산업들은 고사되어 가고 시장이 있어야 기술 개발을 하죠. 시장이 있어야 다음 세대의 모듈 개발을 위한 설비에 투자를 하죠. 하나도 국내 생산 줄이고 미국에 가가지고 공장 신제품 만드는 공장 짓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생산 라인을 키우기 위한 공장들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없죠. 중국산 제품들 나빠요? 똑같은 라인인데 국내 제조 라인을 키우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산업이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죠. 이게 맞다 틀리다. 자, 전기가 남아돕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낮에 전기가 남아돌아요. 예전에 심야전기가 왜 생겼던 겁니까? 심야전기는 밤에 전기가 남는 전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남는 전기를 축열을 해놨다가 남는 전기로 물을 데워서 그걸 밤에 사용하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야전기를 남는 전기를 써야 되다 보니까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들의 보조금을 막 지원을 했던 거예요. 저녁 때 남는 전기를 다 사용을 하라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내에 신재생이 많아져서 낮에 전력이 되게 많이 남는다. 신재생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 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전라도 지역에 신재생이 너무 폭증을 했으니까 그쪽에 그럼 대규모 축열 시설을 해볼까?
ESS는 지금 기술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그 남는 전기 어차피 버리니까 그만큼 물을 데워가지고 뭐 지역 난방에 사용을 하는 건 어떨까? 어차피 남는 건데, 어차피 버려주는 건데. 이런 고민을 안 하죠. 그냥 꺼! 하지 마! 남으니까 생산하지 마. 생산됐는데 그냥 버려줘. 생산하지 마가 아니라. 이런 제도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뭐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계속 그래도 끊이지 않고 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고 산업이 성장해 나가기 위한 방법들을 조금 더 찾아보자, 같이 고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만 정답이고 내 말만 무조건 맞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있다면 고치고 조금 불리한 게 있다면, 불합리한 게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듣고 고민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보건 열 사람이 보건 정말 필요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번 남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